모두 안녕하세요. 신유원 델프 배영 강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델프 시험의 4가지 과목 중에 마지막 과목인데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시험에서 델프에서 구술 파트만 둘째 날 일요일 날 시험을 치게 됩니다. 구술 안에서도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3가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OT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감독관이 응시자에게 즉석에서 뭔가를 물어봐요. 불어로. 그러면 응시자가 불어로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극입니다. 감독관과 응시자가 어떤 주어진 제비뽑기를 해요. 주어진 상황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불어로 주고받으면 되는데요.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할에 충실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는 조금 길죠. 미리 응시자에게 질문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질문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런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3가지 유형을 모두 골고루 연습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첫 시간 그리고 다음 둘째 시간에는 가장 첫 번째 학생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즉석에서 감독관이 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예상 답변 한번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 주어지는 질문은 이렇게 막 어려운 주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불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가시면 점수를 따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엉이나 아두 시험을 미리 쳐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별로 어려울 게 없죠. 똑같아요. 그때도 똑같이 구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구술 첫 번째 유형, 질의응답에 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ntretien dirigé. 이 첫 번째 감독관이 질문하는 문제 유형을 entretien dirigé라고 합니다. 즉석에서 물어보니까 너무 시사적인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주제 이런 거 있죠. 가장 먼저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Est-ce que vous pouvez vous présenter? 그쵸? 자기소개하기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우리가 불어를 배우는 또 다른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그 순간부터 자기소개를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죠. 불어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신이 누구인지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보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점수를 주는 파트가 되겠죠.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고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외워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불어를 또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줄줄줄 나올 수 있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이름이 나올 수 있고 나이가 나올 수 있고 직업이 나올 수 있고 사는 곳, 가족 관계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쓰는 그런 문장들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총 정리를 하고 시험에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마벨 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주마벨 김 블라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이를 이야기할 때 j'ai 39ans. 이 김이라는 사람은 39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초급인데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요? 우리가 A도 아니고 B, 매 단계를 준비하는데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실수가 나와요. 그쵸? Je suis 39ans이라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초적인 문제고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우리가 익숙한 문장들이긴 하지만 시험이라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죠. 돌발 상황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이제 j'ai 39ans이 입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영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영어랑 좀 비슷하게 에트 동사가 좀 더 편하네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기초긴 하지만 나이를 이야기할 때 프랑스어는 avoir 동사를 쓴다. 요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나오고 어디 사는지 나와야겠죠. j'habite 어디에 살아요. 그쵸? 여기서 나온 동사들은 꼭 이걸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구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대한 어떤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 이런 것들 잘 알아요 보여준다기보다는 그쵸? 정말 간단한 동사라든지 기초적인 문법을 사용한 문장이라든지 그렇지만 100% 정확한 정확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목표를 두시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를 뭐 3개, 4개만 돌려써라 이건 아니고요.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동사를 선택하시는 게 하나 주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 어디에 산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쉬워요. 그리고 자면서도 얘기할 수 있죠. 난 서울에 살아요. j'habite à 세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산다 전치사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산다 이제 가족 관계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주니어 델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나오죠. 부모님, 뭐 형제, 친구, 교우 관계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굳이 뭐 내가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김이라는 사람 한번 보면 자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메토샤 고양이 3마리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에 대해서 요즘엔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하죠. 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풀어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je suis célibataire 아니면 je suis marié 뭔가요? 기혼이다.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것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을 해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라고 하면 je suis marié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는 내가 여자일 때 이렇게 성소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있어요. 내 전공이 뭡니다라고 충분히 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j'étudie 일단 étudie의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j'étudie le français 전공이 불어네요. 나는 불어를 공부합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je fais des études de français 이런 식으로 똑같은 뜻이지만 다른 스타일의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네요. faire 동사 사용했어요. faire des études de 뭐에 대한 공부, 학업을 합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내가 더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는데 몇 학년이에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être en première, être en deuxième 이런 식으로 학년을 이야기하는 거 앞에서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Je suis en première année de licence. licence는 학사. 그렇죠? master, 석사고요. doctora는 이제 박사 과정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대학에 있는데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몇 학년인지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뭐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상에 관한 문장들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당신은 하세요? dans la vie. 살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요거는 직업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앞에서는 내 이름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직업은 제가 쏙 뺐어요. 학생도 직업이긴 하지만 학생까지는 묶어놨고 실제로 이제 회사원들. 그렇죠. 회사원들도 이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은 이제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여기서 일단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또 학생이 많이 나오네요. 학생이 나와요. Je suis étudiant. 대학생이에요. 여학생일 경우에는 je suis étudiante라고 이게 의가 붙으면은 때 발음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겠죠. 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femme, homme, au foyer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렇죠. 가정 주부예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여자 또는 살림하는 남자 이렇게 해서 femme au foyer, homme au foyer 가정이란 뜻이죠. maison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chauffeur, médecin, professeur 다 직업이죠. 또 있네요. informaticien 하면은 뭡니까? 뭐 정보통신공학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ingénieur 그냥 엔지니어로 보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여성형을 써놨다고 했는데 그렇죠. 없는 애들도 지금은 일부러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 남성이 뚜렷하게 형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n과 을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남성, 여성형이 동일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관사를 가지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뒷부분에 잠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내가 어떤 직업이다 라고 할 때 je suis 직업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좀 좋은 회사를 다녀요. 자랑하고 싶어요.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pour나 chez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Je travaille. 나는 일을 합니다. chez Google. 구글에서 일해요. 아니면 pour Naver. 아니면 chez Samsung. 그쵸? 내가 원하는 입에 편한 걸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요거는 요 애들을 뭐 다른 전치사를 많이 써요. 덩이라든지. 그쵸? 그런데 회사명을 이렇게 나타낼 때에는 뿌를 좀 많이 써요. 아니면 쉐도 많이 씁니다. 쉐가 그냥 집이 아니라 회사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죠.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런데 이제 나는 회사도 말하기 싫고 그다음에 콕 집어서 직업을 말하기 싫고 그냥 어떤 분야에서 일합니다라고 좀 두루뭉술하게 내가 어디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편이 또 있죠. 보면 je travaille dans le domaine 분야란 뜻이죠. secteur랑 똑같은 뜻인데요. du tourisme 하면은 관광 업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de la santé 보건 업계, 보건 산업 분야 이렇게 되겠고요. du commerce 무역 분야, 그쵸? 경제 쪽에서 일합니다. 아니면 de l'enseignement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등등등 어떤 분야를 조금 테두리를 넓게 잡아서 아우르고 싶다라고 할 때는 dans le domaine de 그리고 뒤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인데요. 여기서는 특징이 관사를 그대로 살려서 전치사 드랑 만나서 축약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뉘 나오고 드라는 그냥 살려줬고. 그렇죠. 요런 부분도 조금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보통 dans le domaine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고 뒤에 전치사 드를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뒤에 관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렇죠. 간혹 갑자기 딱 쓰려고 하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미리 준비할 때 한 번 더 봐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Quels sont vos loisirs? 여가 생활이네요. 그리고 똑같은 뜻이에요. vos passe-temps. passe-temps이라고 하면은 취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가 생활, 뭐 취미 이런 것들, favori 가장 좋아하는 그러면 시간 날 때 뭐 하세요? 정말로 흔하게 나오는 거의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 질문은 셋 중에 하나 혹은 둘 이상 꼭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취미가 뭐예요? 여가 시간 날 때 뭐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정말로 다양한 천차만별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을 확률이 7, 80%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쵸? 내가 딱 하나 준비를 해가면 되겠죠. 내 취미가 뭘까요? 배드민턴 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관해서 한 3문장 정도 준비를 해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쵸? 굉장히 대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몇 개 나와 있는데 모든 취미를 아우를 수는 없고 한번 보도록 하죠. aimer 동사를 많이 썼어요. J'aime le voyage, j'aime la natation 이라고 합니다. 자, aimer 너무 쉬운 동사죠. 나는 뭐를 좋아해요. 뒤에 quelque chose가 오거나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해요. 동사 원형이 오면 되는데 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정관사를 붙여야 합니다. 그렇죠.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aimer라든지 adorer, détester 이런 동사들은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 정관사를 붙인 명사가 오고요. je n'aime pas 부정으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하고 그렇죠. 뭘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뒤에 문장들은 aimer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passer du temps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요. avec les amis 친구들 또는 la famille 가족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sortir prendre un verre 나는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요. sortir 나가는데요. 뭘 하러 나가냐면 prendre un verre verre는 유리잔을 말하죠. 한 잔
마시러, 술 한잔 하러 같이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취미네요. écouter de la musique. 그쵸. 가장 흔한 취미이긴 하지만 이걸 말하면 안 된다는 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내가 저는 취미가 없어요. 그냥 일만 합니다. 공부만 합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취미가 뭐예요? 이랬을 때 간단하게 정석인 그런 답들을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écouter de la musique. 음악 듣는 거 좋아요. 아니면 aller à un concert. 콘서트 가거나 jouer d'un instrument. 뭡니까? 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기타 많이 배우고요. 그다음에 드럼 이런 것도 많이 배우죠. 그런 것들 다 jouer 동사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포츠가 빠질 수가 없겠죠. faire du football. 축구하는 거, jouer au tennis. 테니스를 치는 거 등등등. 정말로 너무 많은 스포츠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 집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j'aime aller au cinéma, au musée. 극장에 가거나 뭐 뮤지엄에 가거나 뭘 보러 다니는, 문화생활 하는 거 좋아한다 등등등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취미 생활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애매 동사만 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애매 동사가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미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내 취미는 배드민턴입니다. 이렇게 단답으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 블랭크, 정적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아니죠. 감독관은 매형까지는 학생들한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더 끌어내서 좀 더 점수를 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내가 취미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취미는 뭐뭐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나는 뭐 하는 걸 좋아해, 배드민턴이라고 했을 때 배드민턴 치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내가 해야 되는, 앞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 글의 시작을, 말의 시작을 애매동사로 하면 조금 편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매동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지금 우리 델프 대형을 준비할 때는 애매동사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동사이면서도 취미를 말할 때 그 문장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은 동사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다 애매동사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배드민턴을 쳐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하고 치는데요. 실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쭉 이어나가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로 한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여가 생활에 관한 질문도 정말로 매일매일 나오는 단골 질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하나를 딱 정해서 스크립트 짜가라고 해요. 내가 뭐 배드민턴 말고 바꿔볼까?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영화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얼만큼 좋아하는지, 극장에 매일 가는지,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지, 누구랑 가는지, 그쵸? 다 디테일한 부분들 설명이 조금 나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난 그냥 영화를 좋아합니다.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 라고 해버리면 감독관이 100% 되묻습니다. 극장 가는 걸 왜 좋아하세요? 아니면 보통 누구랑 가나요? 어떤 멀티플렉스를 좋아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극장 가는 걸 좋아하는 내용들을 구구절절 생각을 해갔어요. 근데 말을 안 한 상황에서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내용의 질문을 딱 받으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나 더 얹기 전에, 그렇죠, 내가 미리 조금 디테일을 더 잡아주면 내가 조금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분? 그렇죠? 그런 거 가질 수도 있고 좀 쉽게 첫 번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특히 여가 시간에 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나 해가시고요. 자, 3가지 나왔어요. 그럼 4번째로 또 나올 수 있는 질문 한번 볼게요. Pourquoi apprenez-vous le français? 얘는 이 질문 자체는 거의 100%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나온 3가지 질문이랑 얘랑 하나 섞는 거죠. 얘 하나랑 뭐 자기소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불어를 배우고 있고 또 불어 시험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어 시험을 준비하세요? 이 시험 왜 봅니까? 그쵸? 그 다음에 불어를 왜 공부하세요?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랑 관련된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좋아합니다. 프랑스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좋아하는 프랑스 음식이 있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쵸? 이것도 좀 스토리를 짜놓으면 훨씬 편합니다. 왜 불어를 배웁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나요? 한번 볼게요. J'aime beaucoup le roman, la chanson, le film français. 그러니까 프랑스의 뭔가를 내가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배우게 됐다. 계기를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소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La prononciation est belle. 발음이 너무 예뻐서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계기를 하나 딱 마련을 해놓습니다. 뭐 점수 맞춰서 대학에 갔더니 불문과였어요. 이런 거 괜찮지만 구사를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 간단하게 잘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Je voudrais visiter la France. Je voudrais aller en France. 나 프랑스 한번 가보고 싶다. Un jour 언젠가는요. pour travailler 일을 하러 또는 étudier 공부를 하러 아니면 voyage 여행으로 한번 프랑스를 가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어를 배우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J'aimerais me faire des amis français. 또 애매 동사인데요. 지금 조건법이죠. 뭐뭐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se faire des amis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친구들, 프랑스 젊은 친구들 한번 사귀어 보고 싶어요. 교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Je trouve que 이번에는 이제 문장을 길게 이야기하는 거. 그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되겠죠? Le français est un atout. atu는 avantage예요. 장점, 강점이죠. pour trouver un emploi.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요. 좀 좋은 무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arce que 왜냐하면요. cette langue, 이 언어, 지금 프랑스어를 받아주고 있어요. et la plus largement apprise. la plus, 가장 largement, 넓게, 폭넓게, 많이 배우는 언어입니다. après l'anglais, 영어 다음으로. 지금 전 지구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는 영어죠. 그 다음이 불어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내가 알고 있다면 언젠가 직업을 찾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냥 흥미가 아니라 뭘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어가 좋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동시에 설명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프랑스랑 관련된 것, 프랑스어랑 관련된 것, 나의 상황과 연관 지어서 한번 또 스토리를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죠. 사실은 거짓말은 보통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칠 때는 어떤가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상황을 쏙쏙들이 다 오픈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내가 불어를 하는 이유를 적당히 만들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시험을 위해서 그렇죠? 뭔가 좀 대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다음 한번 어떤 문제가 나온지 볼게요. Quel est votre roman préféré et pourquoi?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좋아하세요가 아니라 뭘 좋아하세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 더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예시가 나와 있나 보겠습니다. J'adore le petit prince de Saint-Exupéry. Saint-Exupéry의 어린 왕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Le récit parle de la rencontre d'un aviateur tombé en panne dans le désert Sahara.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이야기는요, 이 줄거리는요, parle de 뭐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rencontre 만남이죠. aviateur 하면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tombé en panne 고장이 났어요. dans le désert Sahara.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이 파일럿과 그리고 un petit garçon, 어린 소년인데요. 얘는 누구냐면 un petit prince venu d'un autre monde. 다른 세계에서 온 petit prince, 어린 왕자입니다. pour chercher de l'aide. 얘가 지구에 온 이유는 뭔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제목과 작가와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est l'histoire très belle.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à la fois triste. 그리고 아름다운 동시에 그렇죠. à la fois triste. 슬픈 이야기입니다. 조금 뭔가 전반적으로 슬픈 내용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콤마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nostalgique, 조금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또 joyeuse, 조금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c'est magnifique, 그래서 굉장합니다. 아주 근사해요. 멋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글에 대한 내 느낌,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 표현할 수가 있고요. Le Petit Prince n'est pas seulement un livre pour enfants.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책은 아닙니다. Il s'agit de,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다. Une fable initiatique poétique. Fable initiatique 하면은 주인공이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성장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 소설이고요. poétique, 아주 서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또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De plus, 게다가요. J'adore les citations du Petit Prince. citation이라고 하면 뭐 인용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Petit Prince, 어린 왕자 안에 굉장히 유명한 문장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Comme,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죠. On ne voit bien qu'avec le cœur, 가슴으로만, 심장으로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한정용법이 나왔네요. 왜냐하면 l'essentiel, 가장 중요한 것은 est invisible pour les yeux. 보이지 않아요. pour les yeux,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유명한 문장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인용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유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quel est votre plat préféré? 좋아하는 거 하나를 더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는 좀 그 한류가 많아져가지고 그쵸?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 뭐 소개하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소개하고 싶은 노래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느냐 물어보는 질문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Quel est votre plat préféré? et quelle est la recette? 여기서는 뭐 직접적으로 외국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국 전통 음식 아니면 관광지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라고 조금 범위를 크게 잡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보고요. recette 뭡니까? 레시피죠. 레시피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 뭐 좋아해? 취미가 뭐야? 그랬더니 맛집 가는 거야. 먹는 거 좋아해? 그러면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는데? 뭘 좋아한다? 그러면 레시피가 뭐야? 되게 쏙 들어와요. 레시피를 우리가 보통 찾아보시나요? 레시피를 불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요즘에는 한국 음식 레시피도 불어로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그때 주로 쓰는 동사, 표현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e suis accro à, 이거 뭐야? 떡볶이 이렇게 쓰네요. accro 하면은 중독되어 있는, 그쵸? 너무 좋아해서 맨날 먹어야 돼요. 나는 떡볶이 중독이에요. en plat, 이 떡볶이는요, 음식인데요. à base de,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는 음식입니다. gâteau de riz, 떡이죠. 쌀로 만든 떡이고요. de pâte de piment, 고추장이고요. d'eau, 그리고 물과 dans peu de sucre, 설탕 조금 넣는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음식이에요. 떡볶이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끝났어요. 얘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만든 그런 음식입니다. C'est vraiment bon,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pas cher, 비싸지 않아요. même, 심지어 pour les élèves, 그 학생들이죠. 학생들 용돈 받으니까 돈이 어른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사 먹기에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떡볶이를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 다음 장에서 이제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불어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편집을 했어요.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나오죠. 뭐 불을 올리고 물을 끓이고 팬을 달구고 재료를 넣고 몇 분 기다린다. 그 다음에 끝난다. 이 레시피가 음식 종류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뭐 자르고 넣고 끓이고 이런 것들은 겹쳐요. 음식마다 겹치기 때문에 그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faites bouillir, 그렇죠? bouillir 하면 끓이는 거예요. l'eau를 끓여요. 물을 끓이는 거죠. 먼저 dans une sauteuse, 냄비에 물을 일단 좀 끓입니다. 그 다음에 ajouter, 뭡니까? 고추장. 고추장을 ajouter 하면 이렇게 좀 부과하는 거니까 넣는 거죠. 물을 끓여서 고추장을 넣는다를, 그쵸? ajouter 동사를 사용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고추장뿐만 아니라 수이커, 설탕도 넣고요. 갤레뜨리, 떡도 넣어줍니다. 끓는 물에 이 재료들을 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주때 또 넣어주는데요. 론용, 양파랑 les feuilles de chou, 슈는 양배추죠. 양배추 잎을 좀 넣기도 해요. 이런 채소들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laisser cuire, 익도록 놔두세요. 그쵸? 조리되도록 놔두세요. 10minutes, 10분 동안. remuant 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저어주는 거죠. de temps en temps, 가끔 늘어붙지 않게 이렇게 저으면서 놔둡니다. dans votre plat, 자, 당신의, 여러분의, 그쵸? 접시에 verser, 덜어야겠죠. 냄비채로 먹어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접시에 옮겨 담으라고 합니다. verser le tout, 다 담고요. 박스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고명 올려야 되잖아요. de graines de sésame, 깨라든지 아니면 de cible, 뭡니까? 대파죠. 이 파를 조금 잘게 썰은 것들, 이런 것들 고명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에다 뭐 다른 재료들, 뭐 어묵이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내용으로라든지 음식에 관해서 한번 조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레시피를 몇 개 찾아보셔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미리 보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가 구술시험 처음에 들어갔을 때 1번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시험관이 응시생에게 별도의 언질 없이 바로 즉석에서 던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끝내기 전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표현들이 있을 경우에 제가 끝나기 직전에 조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구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le verbe de loisir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너 passe-temps, 그쵸? 취미가 뭐야? 한가한 시간에 뭐하니? 여가 시간에 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를 좋아한다는 거 M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jouer 동사랑 faire 동사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전치사를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쓰셨으면 훨씬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죠. jouer à, activité, jouer 동사 뒤에 전치사 아가 올 경우에는 이런 스포츠 같은 활동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게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jouer au football, 축구 하다. 그렇죠. jouer 동사로 축구를 이렇게 축구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고 jouer à la pétanque, pétanque를 치다 라고 jouer 동사 쓸 수 있습니다. pétanque 뭡니까? 큰 구슬을 바닥에 굴려가지고 하는 놀이인데요. 프랑스 거의 전통 놀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되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도 pétanque 대회도 있고 이제 뭐 고등부, 뭐 대학부 이렇게 시합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한다라고 할 때에도 jouer 동사 쓰면 되고 jouer aux cartes 뭡니까? 여기서도 다 지금 관사가 살아있는 명사들이에요. 여기는 carte가 트럼프 카드인데요. 그렇죠? 카드 놀이를 한다. 레가 왔기 때문에 여기 복수형으로 말할 때 뭐 물론 발음상으로는 차이는 없지만 쓸 때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jouer à, activité, 그 다음에는 jouer de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instrument de musique, 내가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뭡니까? 전치사 de를 이용해야 돼요. jouer du violon,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jouer de la guitare, 기타를 연주하다. 그리고 jouer des maracas, 마라카스를 연주하다. 이거 뭡니까? 곤봉처럼 생겨서 이렇게 흔드는 거 있죠. 뭐 칙칙칙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주한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드 이용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정관사 살아있는 그 명사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faire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치사 드를 이용해서 activity 말을 할 수가 있는데 faire du ski 당연히 스포츠 faire du ski, faire 동사로 쓸 수 있고요. faire de la danse, 춤을 춘다. faire des arts martiaux, 뭡니까? 마셜 아츠, 무도 같은 거죠. 태권도나 뭐 유도나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런 운동, 그런 액티비티를 한다는 faire d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는 뭐 헷갈리지 않고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맨 앞쪽에 나왔던 거예요. 나는 직업이 뭡니다.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je suis 내 직업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했죠. je suis étudiant. 나는 대학생이에요. je suis médecin. 나는 의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je suis étudiant이 있고 c'est un étudiant이 있어요. 요거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뺐어요. 보면요. Je suis professeur, écrivain, étudiant, ingénieur scientifique, psychologue, 기타따따따 이렇게. 그렇죠? etc.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이 나올 수 있어요. 직업을 바로 붙여줘야 됩니다. 관사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관사 없이 쓰고 있다. 옳게 쓰고 계신 겁니다. 나는 선생님이에요, 작가예요, 학생이에요. 다 되는데요. Je suis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je suis étudiante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여성이니까 이거를 관사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je suis une étudiant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être 동사 뒤에 직업이 올 때는 쓰지 않습니다. 쓰면 틀려요. 그런데 쓰는 경우가 또 있죠. c'est 그쵸? c'랑 같이 쓸 때는 이건 뭡니까? c'est 스송은 présentatif라고 하죠. 우리 뭔가를 소개해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c'est un professeur, 선생님이다. 그쵸? 이렇게 나타낼 때는 관사가 붙어야 돼요. c'est une professeur, 얘는 똑같기 때문에 c'est un étudiant,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다 하고 이 사람은 학생이다 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써야 됩니다. 물론 둘 다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이긴 해요. il est professeur, 그는 선생님입니다. elle est écrivain, 그녀는 작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je suis, il est, elle est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관사가 없어야 되지만 선생님입니다. 작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다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아니면 여러 명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는 쓰송이나 쎄를 쓰시면 되는 이때는 관사를 붙여줘야 또 맞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려요. 언제 붙이고 언제 안 붙이고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쎄랑 쓰송은 그냥 단수 복수 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사를 다 써줘야 돼요. 직업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남성 구분이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관사 가지고 구분을 해주는 거죠. 여자 선생님입니다. 저 여학생입니다. 여자 과학자입니다. 아니면 psicolog 뭡니까? 심리학자입니다. 여심리학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냥 여자 어쩌고저쩌고 여자 선생님, 여자 의사라고 붙이는 표현을 가급적 요즘에는 더 안 쓰는 추세로 가긴 하잖아요. 그냥 직업일 뿐이고 굳이 성별을 나타내야 하는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는 직업들도 되게 많죠. 근데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관습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굳이 가려줘야 될 때는 프랑스어에서 그때는 스송을 쓸 때이고 누가 어떤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고 마지막이에요. 이제 앞에서 이제 로아지어 이야기할 때 제가 애매 동사를 되게 많이 썼어요. 나는 뭘 좋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도입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애매 동사를 많이 나왔는데 자 애매랑 느빠 애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동사지만 거기에다 quelque chose 어떤 것들을 조금 붙여가지고 뉘앙스를 확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 뒤에 뭔가 붙일 수 있는 것들 볼 텐데요. 애매 뒤에 beaucoup,를 붙일 수가 있어요. j'aime beaucoup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j'aime beaucoup la musique classique. 나는 클래식 음악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클래식 좋아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 클래식 완전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주고 싶다. beaucoup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 나 그거 좀 별로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 나 그거 진짜 싫어. 물론 다른 동사, 다른 표현 있죠. 데테스테라든지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는데 굳이 aimer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ne pas aimer. 지금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왔어요. ne pas aimer 뒤에 du tout 하나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J'aime beaucoup la musique classique. 내가 클래식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Je n'aime pas du tout le rap. 아, 랩은 진짜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뉘앙스를 살리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aimer 뒤에 비양이 올 수도 있어요. aimer 뒤에 비양이 오면 얘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비양이 오면 뭔가 좀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는 좀 다운시켜요. aimer를 제일 중간 적정으로 봤을 때 나는 좋아해 라고 봤을 때 aimer 미양은 좋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의 뜻인 것 같아요. 그거 괜찮지 뭐 썩 뭐 반대는 안 할게 이 정도. 그런데 préférer 동사가 있잖아. 뭐뭐를 더 좋아하다. 이 둘을 약간 대칭점에 놓고 보면 됩니다. 얘가 있는데요. 어느 때 여름에요. J'aime bien partir à la montagne. 여기까지 한번 보면 여름에 산에 가는 거 뭐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죠. mais 그렇지만 je préfère partir à la mer. 근데 바다에 가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 뭐 좀 그렇다, 아니면 완전 싫어한다 뉘앙스를 애매 동사 하나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애매 동사가 입에 잘 붙으니까 그리고 뒤에 붙는 애들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붙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굳이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세 가지 구술해서 출제된 세 가지 유형 중 감독 간의 질의응답, 그렇죠? 이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저랑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이어서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자리랑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잘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알라 포션.